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20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온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이 이야기의 끝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김 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5세인 할머니 김순덕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을 정도로 동네에서 인망이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덕 씨에게는 항상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20년 전 큰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은주 씨 때문이었죠. 아이고, 순덕 씨는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순덕 씨는 어깨가 으스해졌습니다. 우리 은주가 정말 착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부터 챙겨주고 남편 도시락도 싸주고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은주 씨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자 직접 혈당 관리부터 혈압 체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은주 씨의 요리 실력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짜지 않고 담백한 음식을 만들어드렸고 남편이 야근으로 늦게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은주야, 내가 뭘 도와줄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은주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이런 건 제가 하는 게 당연하죠. 더 놀라운 건 은주 씨의 경제관념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꾸려나갔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했고 할인 행사 정보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은주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하면 은주 씨는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일찍 와야 싱싱한 걸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은주 씨 때문에 김 씨 가족의 가계부는 항상 흑자였습니다. 남편 민수 씨의 월급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적금까지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주 씨의 진가가 정말 빛난 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은주 씨였어요.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어보니까 은주 씨가 대답했어요. 네,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식단 관리와 약 복용을 더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그날부터 은주 씨는 시어머니의 건강 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식단표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 끼마다 그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어요. 심지어 혈압 측정기까지 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은주야, 너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순덕 씨가 고마워하자 은주 씨는 항상 같은 말로 답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뭐가 힘들어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안심이죠. 이런 은주 씨를 보며 남편 민수 씨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은주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또 팀장한테 혼났어. 고생 많았어요. 따뜻한 물에 발 좀 담그고 있어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이런 은주 씨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까지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은주가 시집 잘 갔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은주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은주 씨는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가족 만나서.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이 가정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어요. 은주 씨가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은주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시어머니가 물어봐도 은주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얼른 다른 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마다 은주 씨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아니면 후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친정 부모님 보고 싶은 거 아냐? 남편 민수 씨가 물어보니까 은주 씨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쇼핑 패턴이었습니다. 평소 알뜰했던 은주 씨가 장을 보고 와서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은주야, 오늘 장값이 좀 많이 나왔네?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은주 씨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앞으로 더 절약해야겠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던 비싼 과일이나 고급 반찬 재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변화는 핸드폰이었습니다. 평소에 핸드폰을 거의 만지지 않던 은주 씨가 요즘 들어 자주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여보, 누가 연락 왔어? 남편이 물어보면 은주 씨는 살짝 당황하며 답했어요. 동네 주부들 모임단체 채팅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은주 씨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기도 한 그런 표정이었죠. 더 이상한 건 은주 씨가 핸드폰을 볼 때는 항상 혼자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주변에 있으면 절대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은주 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민수 씨의 동생 민지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뭐가 이상한데? 글쎄,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은주 씨에게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평소 꼼꼼하던 성격과 달리 가끔씩 깜빡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는 걸 잊어버렸고 또 어느 날은 남편 도시락을 싸는 걸 깜빡했어요. 물론 금방 알아차리고 사과했지만 20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은주 씨로서는 이상한 일이었죠. 미안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괜찮아. 사람이 가끔 그럴 수 있지. 순덕 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혹시 은주가 어디 몸이 아픈 건 아닌지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올해 2월의 어느 추운 아침, 평소보다 조용했던 은주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뭔가 공식적인 느낌의 노크 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순덕 씨가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선주 씨 계신가요? 이선주요? 저희 집엔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순덕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결혼하셔서 성이 바뀌셨을 수도 있겠네요. 본명이 이선주인 40대 중반 여성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주 씨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머, 은주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은주 씨는 이미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라서요. 하지만 현관의 남성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요. 혹시 20년 전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신 적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들은 순간 은주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정확히 결혼하기 직전까지 은주 씨가 살던 곳이 바로 논현동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결혼 전에 논현동에서 회계 일을 하며 혼자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은주야, 너 논현동에서 살았잖아? 순덕 씨가 이렇게 말하자 은주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 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죠? 그 남성은 자신이 한 대기업의 법무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주 씨. 저는 대한그룹 법무팀의 박 과장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회사 계열사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연루된 분들과 관련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이요? 네, 당시 회계팀에 근무하셨던 이선주 씨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은주 씨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횡령이라니요? 저는 그런 일과 전혀 관계없는데요. 하지만 박 과장은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당시 자료를 재검토해보니 이선주 씨께서 부정 거래에 대해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시지만 매우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혹시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정 부장님 기억하시나요? 김 실장님은 어떠시고요? 박 과장이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자 은주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분명히 아는 이름들인 것 같았거든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은주 씨의 직장 생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주 씨, 아니 은주 씨께서 당시 어떤 위치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과거 일은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라서요.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박 과장은 명함을 건네주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방문은 이 평화롭던 가정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남자가 돌아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주야,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회계 담당 사원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놀란 거야? 그 사람이 말한 이름들도 아는 것 같던데? 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이름들은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 어색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은주 씨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은주 씨가 8시가 넘어서야 침실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어머니, 아침밥 왜 안 차려놨어요? 어? 은주야, 내가 항상 해줬잖아. 항상 제가 했다고 해서 영원히 제가 해야 하나요? 저도 사람인데요.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가족이면 서로 도우면서 해야죠. 왜 무조건 며느리 몫이에요? 순덕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먹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시장 가서 제대로 된 장을 봐야겠어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고 나가서 고급 한우와 수입 과일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은주야,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우리 가게로는 가끔은 좋은 것도 먹어야죠. 맨날 저가 제품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에 더욱 당황했어요. 20년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던 은주 씨가 이렇게 돈을 쓰다니요. 그래도 우리 형편에 형편이 어때서요? 남편도 열심히 벌고 저도 집안일 하느라 고생하는데 좋은 거 못 먹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은주 씨를 보며 순덕 씨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뭐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더 충격적인 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어머니가 은주야, 약 시간이야 라고 했는데도 알아서 드세요. 저도 할 일이 있어요. 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셋째 날에는 남편 민수 씨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왔어. 네, 수고했어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평소엔 따뜻하게 데워서. 매일 그럴 수는 없죠. 가끔은 본인이 해 드셔야죠. 민수 씨는 당황했어요. 20년간 자신을 맞이하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넷째 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소 집안일에 완벽했던 은주 씨가 설거지도 대충하고 청소도 건성으로 했어요. 은주야, 설거지 좀 다시 해줄래? 기름기가 아직. 그 정도면 됐어요.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다섯째 날에는 아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일정도 확인 안 하고 왜 마음대로 약속을 잡으세요? 응? 무슨 약속? 시댁 친척 모임 말이에요. 저한테 미리 물어보셨어야죠. 그동안은 언제나 참석했잖아. 그동안은 그동안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순덕 씨는 정말 당황했어요. 20년간 한 번도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다니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고 은주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충격적인 고백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어색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은주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사실 저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이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그 횡령 사건과 관련된 얘기인가 싶어서요. 20년 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회사 얘기 들으셨죠? 응. 사실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한 회계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그럼 뭐였는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 딸이었습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은주 씨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 본명은 이선주가 맞아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대한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네, 그 유명한 대기업 맞아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의 계열사에서 사회생활을 배운다며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가족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숨겼어? 그때 그룹 내에서 큰 횡령 사건이 터졌어요. 경영진 여러 명이 연루됐죠.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사건에 연루될까봐 정말 걱정하셨어요. 당시 언론에서 재벌과 자녀들에 대한 비판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해외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은주 씨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나를? 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평범한 사랑이 하고 싶었거든요. 민수 씨는 2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친구 소개로 만난 게 맞았는데 그때 은주 씨에 대해 알고 있던 건 회계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거짓말은 아니에요.
은주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체성을 숨겼을 뿐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가정을 사랑했고 여러분과 함께한 20년. 정체성을 숨겼을 뿐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가정을 사랑했고 여러분과 함께한 20년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순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속였잖아. 20년 동안이나. 어머니, 제가 만약 처음부터 재벌가 딸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저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제 집안만 보셨을까요? 이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갑자기 변한 건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은주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아버지 임종 때도 저는 여기 있었어요. 20년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도 보지 못했죠. 은주 씨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변호사가 찾아와서 아버지 유언장을 전해줬어요. 저한테 회사 지분과 개인 재산을 모두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되는데? 대충 계산해봐도 수백억은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백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 역할을 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변한 거야? 네, 처음엔 거부하려고 했어요. 이 가정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법무팀 사람이 찾아오면서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라는 걸요. 은주 씨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이게 상속 관련 서류예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제가 몰래 모아온 돈이에요. 또 다른 통장을 꺼내 보여주는데 잔고가 무려 10억이 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아버지가 매달 용돈이라며 보내주신 거예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들어오길래 그냥 모아뒀어요. 그럼 우리가 아껴가며 산 20년은 뭐야? 은주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가정생활이 좋았어요. 돈이 많으면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누구인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은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정말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은주 씨는 전문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집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기존의 소박한 가구들은 모두 치우고 수천만 원짜리 고급 가구들로 교체했어요. 이런 거 왜 사? 돈 아까워. 시어머니가 말하자 은주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리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대신 매일 비싼 음식들을 주문해서 먹었어요. 은주야, 그래도 집밥이 낫지 않아? 어머니, 요리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제가 왜 매일 부엌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죠?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2대를 한꺼번에 사온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는 제 차고 하나는 남편 차예요. 이제 대중교통 이용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갑자기 명품 옷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도 유명 미용실에서 하고 메이크업도 전문가에게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20년간 수수하게 살던 은주 씨가 갑자기 화려한 부잣집 마님이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 순덕 씨 며느리 완전히 변했네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건 아닐까요? 순덕 씨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20년간 자랑거리였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은주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 거예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무슨 사업?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대형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에요. 이 말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은주 씨가 정말로 그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측량을 시작했거든요. 동네 주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쇼핑몰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는 건가요? 은주 씨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20년간 봐왔던 수줍은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우리 동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치 진짜 기업 총수 같은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주민들은 놀라면서도 혼란스러워했어요. 누구는 집값 상승을 기대했고 누구는 조용한 동네가 시끄러워질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반전이 터졌습니다. 은주 씨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옛날 회사 동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져온 소식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주야,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야? 20년 전 그 횡령 사건 말이야.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어. 뭐라고? 내 아버지가 누명을 쓰신 거였어. 진짜 범인은 당시 부회장이었던 최 씨였는데 모든 증거를 내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은주 씨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이 죄인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숨어 살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다니요. 그럼 아버지는 완전히 결백하셨어. 오히려 피해자였지. 최 부회장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였는데 최근에 양심 고백을 하면서 진실이 밝혀진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은주 씨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죄책감과 그동안 숨어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은주 씨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을 시험해 본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갑자기 변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진짜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요.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동안 차갑게 대한 거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아무리 막대게 굴어도 여러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아부하지도 않으셨고요. 은주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기지 않고 진짜 제 모습으로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동네 주민들을 다시 모아놓고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쇼핑몰 계획은 취소하겠습니다. 왜요? 대신 이 동네에 무료 복지시설을 짓겠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요.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주 씨는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전문 간병인을 모실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가 저를 20년간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이제는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랑 함께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민수 씨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20년간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사회복지사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네에는 정말 아름다운 복지시설이 들어섰고 은주 씨는 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다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서로 도우면서 집안일을 나눠서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주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요? 예전엔 무조건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네. 은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저다운 것 같아요. 숨기지도 않고 억지로 참지도 않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순덕 씨에게 있었어요. 사실 나도 많이 반성했어. 20년간 며느리에게만 의존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어머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해야지. 늙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은주 씨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대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은주 씨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복지시설 덕분에 동네가 훨씬 살기 좋아졌거든요. 1년 후 은주 씨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시상식에 참석한 은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20년간 가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전혀 헛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제 모습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더 큰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 씨를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우리 딸, 수고했어. 딸이라고 부르시니까 정말 기뻐요, 어머니. 은주 씨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의 진짜 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돈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아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짜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은주 씨처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용기가 더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관계도 잘 갖고 나가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